그래서 오늘 차량용 배터리죠,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해 볼 건데, 특별한 장점이라고 하면 인버터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전기는요, 이거 다 연결하고 마지막에 파워 부분에 전기가 들어가야지 안전하거든요. 그러면 불꽃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련님들. 리안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덜 어색하죠. 이 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생각보다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자, 이번 컨텐츠는 차박카, 캠핑카의 전기장치를 쉽게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 주제로 배터리로 220V 가정용 전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투싼으로 지금 차박을 가끔씩 하고 계시거든요. 작은 파워뱅크를 들고 다니시는데 거기 꼽아 쓴다고 이제 220V 전기 히터를 사셨더라고. 아버지는 이제 파워뱅크에 콘센트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 쓰면 되는 겁다 하고 사셨대요. 이 핸드폰 보조 배터리 있죠, 이런 보조 배터리의 전기 볼트는 5V예요 5V. 그리고 승용차 차량의 배터리는 12V입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 트럭, 그리고 컨테이너의 배터리는 24V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용 배터리는 220V. 그리고 이제 승용차나 대형 트럭에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은 거진 다 시거잭으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전기 제품을 살 때는 12V인지 24V인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가지고 나온 배터리는 승용차용 인산철 배터리고요, 12V인데 자, 이걸로 가정에 쓰는 전기 제품을 사용하려면 이 12V를 220V까지 승합, 전압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버터가 필요한 거지. 이 인버터에 W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2000W, 이거 1500도 있고 2000도 있고 많은 거는 5000 이상도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온 인버터는 2000W인데 2000W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전력 2000W 이하로 적힌 제품은 다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들 보면 이 뒤쪽에 소비 전력이라고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설명 안 해도 이젠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차에도 220V 콘센트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이제 이거 있으니까 가정에서 쓰던 온열미터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차박 가가지고 딱 꼽고 그냥 사용하면 된다? 그냥 쓰면 안 되죠. 이 콘센트의 최대 전력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차에 달려있는 거 200W니까 200W 이하의 전기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이 가정집의 멀티탭, 이 문어발로 여러 개 연결하지 마라 하잖아요. 이 콘센트에도 최대 전력이란 게 다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5000이라 적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드라이기 연결하고 전자레인지 연결하고 TV, 선풍기 막 다 연결해가지고 소비 전력 합이 5000 이상이 되면 케이블에 열이 나게 되고,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가열돼서 케이블이 녹고, 케이블 껍질이 녹아서 전선 두 개가 붙으면 쇼트가 나서 불이 나는 겁니다. 이런 콘센트 있죠, 다이소 이런 데서 저렴하니까 아무거나 막 사서 사용하면 안 돼요. 최대 전류 와트를 확인해서 높은 걸로 웬만하면 구매하셔가지고 또 전기 제품 소비 전력을 확인하셔가지고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요. 시간이 나면 우리 집에 어떤 콘센트를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버터도 이제 2000W라 적혀 있잖아요. 소비 전력이 2000W 이하인 제품을 쓰면 된다. 내 인버터는 좋아서 2000W인데도 2500W까지 돌아간다고 그냥 쓰지 말고 딱 요까지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차박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차량용 배터리죠,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해 볼 건데, 자, 이 인버터 한번 소개하자면 배터리랑 동일 브랜드고요. 특별한 장점이라고 하면 인버터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모니터 있죠, 액정을 하나 더 줘서 이 선을 연결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거 캠핑카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해 줄 만한 인버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량용 배터리에 이 장치를 연결해서 집처럼 전기를 막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차박을 한번 해봤는데 이 전기차란 느낌이 딱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차 카니발로 이 차박을 하게 된다면 진짜 편하고 좋겠더라고요. 자, 이제 배터리랑 인버터랑 이제 연결을 해볼 건데, 이 케이블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케이블도 인버터를 사니까 이제 제공해 주더라고요. 스펙은 4AWG 4AWG입니다. 이 케이블의 두께도 마음대로 정하시면 안됩니다. 무리 없이 전기가 통과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케이블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 순서는 인버터 쪽부터 연결해 주겠습니다. 항상 전기는요 이거 다 연결하고 마지막에 파워 부분에 전기가 들어가야지 안전하거든요. 빨간 케이블 플러스 쪽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평화샤, 스프링화샤 그리고 너트까지 마이너스 검정색 선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꽉 타이팅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차에 설치하잖아요. 운행하다가 이게 풀려요. 풀리면 이제 그때 쇼트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너트는 꽉 타이팅 해줍니다. 자, 이렇게 타이팅 하고요. 다음에 배터리 전원에 연결해 볼게요. 너트 풀려 있네. 이거는 XT90 단자 케이블 저때 연결해 놨던 거 꽉 조여주고 잘하면 불꽃이 날 수도 있거든요. 뭐 나나 모르겠다. 불꽃 나는데 괜찮아. 겁내지 말고. 자, 끝. 이제 다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제 전원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잘 켜졌어요. 지금 요 액정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인버터의 온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전압, 출력되는 220V의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배터리의 모양, 인산철 배터리의 이제 용량, 이 용량은 완전 정확하지는 않대요. 하지만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차박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정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고 이제 전원을 키면 껐다 켜야지 나오네. 인버터의 본체에 있는 액정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은 쉽게 보기 편한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를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커피 포트기를 준비했어요. 커피 포트기. 아마 또 사용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배터리 있죠, 차량용 인산철 배터리를 운행할 때도 쓰고 차박할 때도 쓰고 이래저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난다고 제가 이 배터리를 리뷰했을 때 이 많은 분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 AS로 들어오는 고장 중에 어떤 고장이 제일 많냐고 물어보니까 무리하게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BMS랑 셀이 망가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전력의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방전이 되면 긴급 시동 걸어서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BMS가 먼저 망가지고요, 셀 밸런스가 깨지면서 배터리가 사망한다고 하던데, 파워뱅크 BMS랑 시동용 배터리 BMS랑 세팅이 조금 다르대요. 여튼 이 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려면 1500W 이하만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알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면 포트기의 소비 전력은요, 보자. 초점 잡히나? 550W. 자, 550W니까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물을 한 250ml를 따라왔거든요. 자, 220V를 꽂고, 전원이 들어오나? 들어오네. 일단 물을 끓이기 전에 인버터를 사용해서 물이 끓는 속도랑 집 전기를 사용해서 끓는 물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핸드폰으로 확인되는 배터리의 용량은 82%예요. 물을 한번 끓였을 때 얼만큼 소모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올리고, 자, 시작과 동시에 출력 전력이 이제 518, 아까 500W였죠? 550W였나? 지금 518W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포가 생겼네요. 금방 끓을 것 같아.
막 스톱. 거진 이제 3분이 지나니까 물이 끓었네요. 배터리의 소모량 한 5%, 6% 정도 깎였어요. 최대한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찬물로 이렇게 식혀줬어요. 물도 물량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서 물을 한번 끓여볼게요. 자. 거진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거쳐서 나오는 전기랑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똑같습니다. 인버터를 보면 유사 정연파 그리고 순수 정연파가 있잖아요. 이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인데 집에서 사용되는 전기 파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박을 하시려면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로 구매하셔야 된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차박 가서 실사용으로 겨울이니까 이제 또 팬히터를 한번 준비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차량 배터리를 활용해서 팬히터로 얼마나 따뜻한 차박이 과연 가능할지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차량용 인산철 배터리로 차박을 하려면 인버터를 연결해서 220V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12V 차량용 전기 제품 구성으로 차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차량용 배터리로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가정용 제품을 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100A잖아요. 그런데 이 긴급 시동 기능이 있는 배터리는 마지막 시동을 걸기 위한 전류를 남겨놓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차박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한 80에서 90A 정도? 이런 것도 있다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리안이 아빠였습니다. 행복하소서.